이럴수록 몸 사려야 한다 라고 몸을 낮췄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쫓는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정말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는 것 같아요. 지지율 좀 좋다고 안심하다간 분명히 어디선가 또 이상한 막말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그 막말 하나 때문에 크게 꼬일 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잘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럴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선거를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 말이죠.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7.2%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53대 38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발언을 한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당부인 겁니다. 여당이 추가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추가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종로의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경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면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 이혜훈, 하태경, 중성동 을 굉장히 치열한 3파전 양상인데 강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원치 않으면 강제 지역구 조정은 없다. 공관위는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마포갑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들은 단수 공천이라는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선하라는 거예요. 신지호 전 의원, 조정훈 의원 경선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인 김은혜 전 수석도 경선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사무총장 출신이잖아요. 경선을 해야 되고요.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도 경선을 해야만 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대구잖아요. 지역구 장례식장이 어제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분하고 국민의힘 당직자 그리고 후보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야기에서 그 당시 5시 반에 원래 발표하기로 했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다 관심이 많죠. 물론 저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결과로 봤을 때 결국은 뭐냐? 왜 대구 경북에 경선이든 컷오프든 발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키포인트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주변에는 그 과거의 공천의 어떤 그 실패 사례를 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은 대구 경북에 대한 현역 교체 그리고 경선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거기서 이구동성했던 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단수인데 본인이 요구해서 경선시켜줬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해당자가 경선의 포인트나 뭐 컷오프 대상이 되면 배제됩니다. 회의 자체에서. 그거는 기본인데 이철규 저분이 사무총장인데 본인 지역구에 내가 단수 받지만 그래도 이제 경선 그림을 그려야 되니 하겠다는데 그걸 공관위원장이 시스템이 있는데 20% 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사실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본인 지역에 가고 사무총장이면 당연히 단수 받겠죠. 그런데 저런 꼼수 아닌 꼼수는 지역이라든지 특히 대구 경북은 더 궁금하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과정이 좋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들은 공관위원장도 어제 말씀하셨죠. 진짜 고차 방정식은 대구 경북은 10% 컷오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혁신이란 게 교체라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대구 경북은 다 경선 붙인 겁니다. 왜? 일부에서는 또 긴거리 특검법에서 이제 또 우리가 표를 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있고 기자분이라든지 현역에 계신 분 그리고 국민의 당직자들도 이런 의구심이나 지켜보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현 부대변인이 여러 가지 진짜 백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의 문제, 그러면서 10% 컷오프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앞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논란, 사천 논란이죠. 그리고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던 논평도 저희는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철규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이 제일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월등하다는 거예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냥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어요. 그 당연히 단수 공천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시스템 공천으로 간다면. 그런데 본인은 이제 오해의 살 여지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 받았다. 민주당가 엄청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선에서 공정하게 경선해서 이겨서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꼼수예요? 뭐 그냥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으면 민주당에서 엄청 공개할 거예요. 윤심 공천이다, 먼 공천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정하게 경선에서 가겠다. 아무리 단수 공천 대상자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꼼수가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겠다는 취지지 이걸 너무 꼼수 공천을 보는 것은 뭐 시각에 있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비대위원 회의에서 김혜지 비대위원이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올바르지 못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잖아요. 원내대표님은 이 외눈박이 같은 의견, 뭐 외눈박이 같은 견해 이런 걸 어떻게 또 다 바른 말로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팁을 주는데 편의없대는. 네, 맞습니다. 눈먼 분을 또 어떻게 바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감 문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돈. 저도 김혜지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항상 마음에 두고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말 조심하라라는 취지에서 김혜지 비대위원이 당대표 그리고 비대위원들에게 저는 돌발 퀴즈를 낸 겁니다. 틀린 분도 몇 분 계셨죠.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제도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선택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집니다. 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의 대표에 2명이 지금 하마평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방금 모셨던 김혜지 비대위원이고 다른 한 명은 중진 희생을 강조했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전문성과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한다라는 의미에서 김혜지 의원이 여당의 비례당의 대표로 하마평에 올랐고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도 친윤과 중진 희생의 어젠다를 제시했고 그게 먹혀들고 있다.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의미로 위성정당의 대표의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